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 세 번째 시간, 자궁근종이 암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여성들 중에 일부는 점점 커지고 또 증상이 심각해져서 암이 되는지를 걱정하는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 시간에 자궁근종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암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부인과 후배 교수님과 카톡을 한 내용인데요. 최근 자궁근 6종 본 적 있음? 난 공공에서 2명 보고 로컬 나와서 1명밖에 본 거 없음. 여기 자궁근 6종이라는 게 자궁 근육에 생긴 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2명 보고 로컬이라는 게 개인 병원을 의미하거든요. 개인 병원에서 1명밖에 본 거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99년도부터 산부인과 의사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24년째 그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딱 3명을 본 거예요. 굉장히 드문 암인데, 그랬더니 그 후배 대학 교수님도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지금 답변하죠. 그니까 근데 왜 많은 땡땡 클리닉에선 자궁근종이 암이 될 수 있으니 해야 한다고 호도하는 겐지 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땡땡 클리닉을 좀 비꼬았죠. 그랬더니 후배 교수님도 땡땡땡을 요즘 너무 많이 하죠 하면서 염려하는 답변을 하시네요. 자궁근종의 발생 빈도를 교과서적으로 발췌해 보면 가임 여성의 25%, 35세 이상 여성의 한 50%, 2명 중에 1명. 굉장히 근종은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한국 여성은 자궁근종이 훨씬 많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 비슷한데 서양 여성이나 우리나라 여성이나 다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병원 오기가 쉽고 그다음에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초음파 같은 검사를 좀 더 자주 해서 증상이 없는 작은 근종까지도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근종이 확인된 여성들이 서양에 비해서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이 사진은 자궁근종 적출술 수술을 하고 그 검체를 이렇게 펼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궁근종은 자궁의 어느 위치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근종은 크기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게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또 이 사진은 굉장히 큰 자궁근종을 적출하는 어떤 사례 보고서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이 근종의 크기가 무려 20cm예요. 그럼 이렇게 근종이 커지면 암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용어를 먼저 구분해 볼게요. 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근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궁 근육에 생기는 악성 종양, 즉 암이죠. 그 암을 육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종 하면은 양성, 육종 하면은 악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 내용에서 빨간 줄 쭉 치진 부분을 보면 자궁 근종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최종 6종으로 진단되는 빈도는 0.2%다. 사실 처음부터 6종을 의심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근종을 수술했는데 병리검사 결과 최종 확진이 6종으로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통계를 내보니 0.2% 정도 되더라. 이 논문에서 그렇게 정리했고, 0.2%라는 확률이 얼마나 발생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려고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흡연자의 폐암 걸릴 확률은 30%, 비흡연자는 1%라고 하네요. 그러면 흡연자 30%, 담배 피는 사람의 30%는 폐암에 걸리는 거죠. 담배 안 피는 사람도 1%는 폐암에 걸려요. 담배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궁 근종을 가진 환자가 수술하는 경우에 거기서 0.2%만 육종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 6종의 발생 빈도는 이런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하고 비교하면 정말 낮은 거잖아요. 또 다른 논문, 이건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100만 명 여성 중에 7명 발생하더라.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자궁 근종에서 육종으로 변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면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어요. 어떤 논문의 이런 그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궁 육종은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 60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꽤 이제 폐경된 여성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흔한 증상은 비정상 질출혈을 보이더라. 사실 60대 정도면 폐경이니까 질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질출혈을 보이고 또 배에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더라. 혹이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체중 감소나 허약. 체중 감소나 허약은 암의 보편적인 증상이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더라. 그러면 폐경 여성에서 피가 나고 배에 종괴가 만져지고 좀 심신허약을 보인다. 이러면 상당히 육종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육종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은데 한번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잘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암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육종의 원인이 되는 어떤 연관성 있는 위험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무엇이 자궁 육종을 이렇게 일으키는가 잘 모르겠다.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좀 유전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노드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레얼 디지즈 즉 희귀질환을 다루는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육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자궁근 육종의 정확한 원인은 역시 여기서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조금 연관성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 보면 어떤 연구자들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양성 근종이 악성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여기 보면 extremely rare cases,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근종이 암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추측하고,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양성 근종이 악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건 상반된 그런 내용인데 왜 이런 주장이 있느냐 하면은 이 처음에는 근종에서 육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종으로 진단돼서 수술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개는 근종을 수술했는데 근종이라고 믿고 수술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육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근종이 육종이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자꾸 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다. 근종은 근종대로 별개로 생기고 또 근종 옆에 육종이 따로 독립적으로 생겨서 근종 수술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자꾸 힘을 싣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뭐 어떤 가족력을 보이는 유전성 질환들에서 그래서 그 어떤 가족력을 보이는 유전성 질환이 뭐냐 하고 보니까 가드너 신드롬, 리프로메니 신드롬, 베르너 신드롬, 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기타 뭐 면역 결핍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가드너, 프로메니, 뭐 베르너 이런 거 산부인과 의사인 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대학병원 유명 교수님들도 이런 질환 잘 몰라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신경섬유종증 이런 게 간혹 있어요. 환자들이 대개 어떤 특징을 가진 환자들이냐면 피부에 커피색 그 얼룩무늬가 좀 이렇게 뜨문뜨문 크게 뜨문뜨문 있고 또 피부에 좀 사마귀 같은 게 다양한 크기로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그런 피부 질환 여성들이 특징인데 그런 경우가 신경섬유종증인데 그것도 이제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뒤쪽에서 보면 이런 질환들이 근육 육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용량 방사선, 제초제 같은 화학 물질들이 좀 연관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연관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진 않았다. 결론은 잘 모른다. 미국 암협회의 그 자궁 육종의 위험 요인을 설명하는 란을 찾아보니까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 5년에서 25년은 지나는 사이에 육종 빈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인종, 아시아인이나 백인보다 흑인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에 RB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에서 좀 더 생기는 것 같다. 뭐 그렇지만 이것도 뒤에 읽어보면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건 이제 미국 산부인과 학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타목시펜은 유방암 수술한 후에 재발 억제를 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목시펜과
자궁암에 대해서 경고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위해 타모xifen 복용하는 여성들은 자궁 6종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거론을 하고 있죠. 또 뭐 어떤 그 논문들을 보면은 뭐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이 뭐 어떻고 저떻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음식과의 연관성을 뭐 밝히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그 영양학자들이나 또는 뭐 한의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치 사실인 양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현실이에요. 자궁 근종이 과연 6종이 되는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꽤 많은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증상도 없는 작은 자궁 근종을 암이 될까 무서워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 서글픈 현실이 안타까워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